들어왔다 그러면 연예인들 많이 보겠네. 유재석 아저씨 보겠네. 유재석 한 번도 본 적 없고 혼자서 치고 장구 치고 조명도 치고 연봉 어마어마하게 받겠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숙사장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면접관들이 볼 때는 다 애기들이고 푼 애기들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꿀팁.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영상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대로 실제로 원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좀 전달해드리죠. 문제 유출이나 이런 거는 아니죠. 아, 우리가 면접관도 아니고 뭐 우리도 그쵸. 그냥 어차피 쪼레부로서 그냥 우리의 3년 전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제들이 뭐 실제로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준비했었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대답했었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이 정도는 공유할 수 있잖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인데. 이 질문이 우리 실제로 초중 면접에서 들었던 질문이잖아. 난 이거 우리 3명이 대답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때 판단력이라고 대답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희건이가 순발력, 형이 이제 실무 능력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대답 괜찮았던 것 같아. 난 지금도 현장에서 내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난 대답을 잘못했었나 보다. 저는 실무 능력으로 대답을 했었다고 저는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긴장이 돼서. 근데 실무 능력은요 사실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 두 친구가 얘기하신 것처럼 판단력과 순발력 그 두 가지는 정말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셋 다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실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요즘에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은 어떤 공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엄청나게 환희의 순간을 갈 때도 있고 또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슬픔의 순간에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당사자들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취재를 원활하게 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람한테 어떤 공감을 했을 때 물론 객관적이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저도 더 힘이 나고 막 없던 힘도 나면서 열심히 취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 이게 사실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거나 아니면은 사실 생각은 깊이 안 하고 몸만 쓰는 일은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머리랑 몸이랑 둘 다 같이 써야 되는 일이 많잖아. 그래서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제 둘이 알다시피 내가 주로 원시를 준비했던 시기가 내가 군인이었을 때 군대에서 준비를 해서 뭐 이렇게 외부에서 스터디를 한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걸 못 했었거든. 그런 거를 너가 좀 해봤었나? 저희가 영상 기자잖아요. 영상적인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자로서의 그런 저널리즘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논술이나 면접은 스터디가 이제 아랑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아랑 같은 데서 스터디 구해가지고 피드백 받으면서 많이 했고요. 뭐 시사상식은 독학을 하는데 이런 꿀팁은 사실 뭐 전현무 아나운서도 말씀을 하셨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논술과 면접은 함께하고 혼자 외워야 되는 시사상식은 혼자 해라. 영상은 그냥 대학교 때 이렇게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 데서 만들었던 게 물론 근데 뭐 ENG 같은 걸 제가 다뤄볼 기회는 없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지. 나는 이거 전원 켜는 거 들어와서 못해. 기본적인 영상 구성 능력은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베이스는 됐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 형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죠? 저는 이미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언론고시 준비는 사실은 따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스터디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를 못했고요. 영상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제 관련 전공을 하면서 영상의 기본적인 문법들은 배웠었고 더 중요한 건 영상 기자가 될 때 더 중요했던 건 오히려 이제 저널리즘적인 공부였는데 일단 시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매일의 뉴스를 놓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따라오면서 축적해 왔던 게 사실은 가장 도움이 됐고요. 실제로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사 상식을 많이 공부하실 텐데 뉴스를 보면서 주요 이슈, 한 해의 주요 이슈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두시는 편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중요 이슈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생각을 한 번쯤은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이슈면 부동산 이슈, 뭐 사회 문제는 사회 이슈, 젠더 이슈면 젠더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한 번 정도 생각을 정리를 해두시면 그게 논술이나 면접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진 이슈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1년씩 뭐 이어지는 이런 이슈들은
일간지나 뭐 데일리 뉴스도 좋지만 시사 주간지처럼 좀 긴 호흡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텍스트들이나 기사를 좀 보시면 흐름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주요 맥락을 짚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섭고 질려서 다 듣다가 도망갈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공감되는 게 매일 뉴스 보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언론고시 준비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뉴스 안 보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자기가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라도 매일매일 어느 정도 뉴스를 보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조금 뭐 식상한 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실무 능력보다도 중요한 거는 냉철한 시각, 생각이잖아요. 사회와 사람에 대한 공감의 시선과 냉철한 판단력 그걸 기를 수 있는 훈련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을 많이 해보세요. 여기저기 지원을 해서 자기소개서도 많이 써보시고 그다음에 면접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보시고 여러 다양한 필기 시험들을 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방송국 시험, 입사 시험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스스로 많이 쌓는 것도 일단 그리고 학점 안 좋다고 막 스펙 관련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던데 그런 걱정 사실 별로 할 필요 없잖아. 토익이 850인데 900점 넘겨놔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중요해? 사직군 동기들도 저희 얘기했을 때 그렇게 뭐 학점이나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지. 근데 뭐 저는 자신감이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학점 없어도 된다. 혹은 나는 학점이 있기 때문에 된다. 뭐 이런 생각의 차이지 정말 그게 어떤 요즘 세상에 판가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말대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그 막 스펙에 얽혀가지고 내가 뭐 학점 2.8 가지고 될까 토익 뭐 780점 가지고 될까 이렇게 하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먼저 지원해보고 그다음에 가서 사실 자기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해도 면접관들이 볼 때는 다 애기들이고 풋내기들일 거기 때문에 그냥 용기 가지고 본인이 가진 생각, 본인이 가진 주관 솔직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면접장 많이 들어오면 될 것 같고. 이제 입사하기 전에도 그냥 든 생각은 정말 역동적이겠다 정도의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스펙트럼이 들어오기 전에 몸이 힘들겠다는 생각은 하고 각오는 했었는데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 마음도 힘들 때가 되게 많잖아. 우리 뭐 어제 다녀왔던 우리 둘 다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 찍을 때 진짜 수습 때나 이럴 때는 찍기 바빠서 좀 몰입하지 못했던 현장들에 지금은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그들도 다 사람으로 쳐다보게 되니까 이게 막 너무 깊이 몰입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순간순간 약간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너무 열받기도 하고 약간 같이 짜증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과몰입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런 게 내가 이전에 각오했던 점과는 전혀 달랐던 새롭게 힘든 점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 기자를 그냥 막연하게 꿈꿀 때는 그 안에 제가 들어가서 처하게 될 감정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정말 영상 기자라는 직업은 사회 최고위층의 지도층의 사람들부터 사회 가장 아래의 사람들까지 늘 마주하고 접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과 스트레스도 사실은 적지가 않아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중심 그리고 판단의 중심을 좀 잡고 있어야 자기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직업이 또 영상 기자인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냥 뭐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벌어지는 뉴스를 여전히 따라가면서 또 배우고 보고 느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 이러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 들어올 때부터 근데 이게 비단 영상 기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존의 기성의 방송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영상인으로서 또 기자로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위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멋있는 거죠. 위기지만 말장난 좀 치는데 미디어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어쩌면은 저희 기성의 그런 뭐 뉴스들이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또 가짜 뉴스의 속에서 더 이제 진짜 뉴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상인으로서는 저희가 영상 기자는 영상으로 기사를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플랫폼들도 단순히 이제 방송이 아니고 뉴미디어로도 확장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릴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는 차원에서 저는 위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순히 이제 영상 기자로 이제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찍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냥 잘 찍어서 많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찍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상 기자라는 직군 자체가 단순히 이제 영상 취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 영상 전체를 총괄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교수님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서 그렇게 방송 보도 영상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새는 진짜 초등학생들도 일기 쓰는 것보다 브이로그 찍는 게 더 익숙한 시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희건이 말대로 이게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게, 우리는 사실 늘 영상으로 표현하고 영상으로 소통하는 게 되게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우리한테 영상이라는 건 되게 익숙한 방식이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영상을 찍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언어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 이를테면 한국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된 것 같은 건 거죠. 한국어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경쟁력이었다가 어쨌든 이제는 한국어만 한다는 게 경쟁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사용해왔던 언어니까 우리가 그걸 더 잘 유려하게 잘 소통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고 좀 괜찮았다, 그지? 저는 영상 기자로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여러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긴 해요. 저희가 항상 하는 일에서 어찌됐든 저희 눈으로 직접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취재한 영상을 시청자들의 눈이 되어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역사에 기록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사실 보람 있고 뿌듯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청자들의 눈이 될 때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쉽게 듣지 못하는 소수 약자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대신 경험할 수 있을 때 사실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진짜 역사적인 순간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뭐 북미 정상회담이었다든지 뭐 그런 공간의 장소의 상황에 있을 때도 보람을 느끼지만, 진짜 가끔 왜 막 한 자리 숫자의 분들이 기자회견이나 본인들이 정말 도저히 어디다가 말할 데가 없어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가보면 현장에 영상 기자 우리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타사들 안 왔고 뭐 들어주는 언론사들 없고, 거기서 들어주는 언론사는 MBC 카메라 나밖에 없는 거고, 약간 이럴 때 내가 이 순간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보람이 되고. 사실 뭐 기억에 남는 취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택배 동행 취재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쿠팡맨의 밤샘 배송을 동행 취재하기도 했고, 하루는 아예 이제 상하차 11 알바가로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힘들어 보고 직접 정말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열악하고 그런지를 몸이 잊지 못하는 취재라는 차원에서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끝나고 저녁 먹는데 막 다리 쩔뚝거리면서 왔었잖아. 맞습니다. 이게 이틀 정도 동안 샤워하는데 코랑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먼지가 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끝나고 이제 알바비 이렇게 수령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시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저녁이 아니라? 예, 오늘 저녁이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저녁에 저 아니라고 했는데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녁에 또 생계유지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연속해서. 근데 그런 말들도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뇌리에 박혀 있어서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 쓰나미 때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었는데, 뭐 몸도 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굉장히 힘들었죠. 비행기를 하루 종일 타고 가서 또 차를 24시간 내내 꼼짝도 못하고 타고 가서 뭐, 근데 그런 거보다 그 정말 처참한 재난 현장을 직접 봤을 때
그 안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게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정말 수백 구의 시신들이 여기저기 그냥 길에 널브러져 있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사람하고 짐승의 경계가 어디인지 좀 굉장히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들을 많이 접했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동물과 다른가, 인간성은 어디에서 발휘되는가, 이런 거를 재난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별명이 홍길동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보자고 연락을 했더니 언제는 전라도 오고 그 다음 날은 경상도 오고 뭐 어떨 땐 또 해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장점이잖아요. 선배들은 저희 이제 영상 기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맛집 리스트도 전국 단위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보고 많은 곳들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여행으로 가는 곳들을 저희는 또 출장으로 가고 또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는 갈 수 없는 곳들을 또 저희는 갈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이긴 한데 이게 들어보시면 약속을 잘 잡으면 안 돼요. 저는 또 그렇게 미안할 수도 없는데 어제도 청첩장 받기로 한 약속을 깨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약속을 잡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장점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썼을 때 우리 교육기수 선배가 얘기해줬던 건데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약속 잡히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 그럴 때 이제 그냥 출장 핑계대고 현장 취재 핑계대고 안 갈 수 있어서 좋다고. 어떻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좋은 점만 얘기해서 홍보하는 영상이었는데 듣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또 꿀팁도 아니죠. 정말 전반적인 얘기를 저희가 해드린 것 같은데 또 이 속에 저희가 정말 가감없이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진솔한 얘기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보고 듣고 저희가 이제 좀 실제로는 접하기 힘든 뭐 꿀팁이라고 해서 좀 전해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경험하시는 게 정말 좋은 일일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경험들 그리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회와 발전의 기회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열심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랑 이 블루칼라 옷 입고 전 세계를 누비실 선배님들 굉장히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 와 들어오면 보자. 들어오면 보자. 들어오세요. 어색해. 들어오세요. 들어와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 연봉 어마어마하게 받겠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송국 들어왔다 그러면 연예인들 많이 보겠네. 유재석 아저씨 보겠네. 유재석 한 번도 본 적 없고. 연예인이 뉴스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방송국이잖아요. 혼자서 치고 장구치고 조명도 치고 막 템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역사에 맞게 체계적이진 않구나. 그렇게까지 속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준 거야. 저희 MBC 딱 들어와서 면접 볼 때 너무 좋았거든요. 화장실을 갔는데 향기가 나네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꿀팁.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집단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직장이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MBC는 상식과 흥미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 다시 얘기할래? 다시 할까요?